예, 다 오셨나요? 예, 그러면 60페이지 보시면 이제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예요. 저희가 여태까지 이제 본 게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죠. 아까 개발 계획을 먼저 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개발 구역을 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사업을 시행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는 단락이 이 사업 시행자 세 번째 단계예요. 계획 본 거고, 개발 구역 본 거고, 사업 시행. 사실은 이제 뭐 우리가 공부를 할 게 되게 많을 것 같지만, 45점만 넘기겠다. 네. 아니, 왜요? 네. 아니, 너무 그런 거예요? 60점으로, 네. 저는 사실, 그럴까요? 네, 그럼 60점 하겠습니다. 60점을 맞추려면 5년치 기출문제만 외우시면 사실 돼요. 그냥 그 지문 해가지고 뭐 그냥 지문 싹 다 외우는 거예요. 문제 외우고 지문 외우고 그냥 다 외우고 해설 나온 거 다 외우고 그냥 사실 공부할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 아침에 보시잖아요. 보면 크게 나오잖아요. 적게는 안 나와요. 이게 낼 게 많으니까 덩어리로 크게 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시다가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보시라는 이유가 오판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이거 어렵다고 하는데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외워보겠다. 그러셔도 돼요. 그래서 90점 맞으셔도 되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기출문제 보시고 크게 보세요. 크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부담을 안 가지시는 게 맞아요. 이거 하다가 이제 괜히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래서 다 내가 어려우면 뭐 남들도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내가 모르면 남들도 모른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크게 보세요. 자, 이제 그러면 사업 시행자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볼 거는 세 번째 단계에서 이제 세 번째죠. 세 번째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예요.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이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의 경우에는 크게 공공이 있고 민간이 있습니다. 공공이 있고 민간이 있어요. 자, 공공이다라고 하면요, 국가, 또 지방자치단체, 또 공공기관, 뭐 이것도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토지개발공사, 뭐 이런 데도 다 공공에 들어가고요. 그래서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이런 것들은 다 그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도시를 개발시킬 수 있는 사업 주체가 될 수가 있는데 공공에 해당된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요. 그렇게 표현하고요. 민간은 크게 보면 원래 그 지역에 살고 있던 토지 소유자가 있죠. 토지 소유자도 이게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 근데 토지 소유자가 이제 할 수도 있지만 토지 소유자가 7명 이상 모여서 조합을 꾸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토지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 이자들도 민간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도시개발만 전문으로 이제 등록을 해가지고 국가에 등록을 해서 도시개발만 전문으로 이제 하는 그 사업 업체가 있죠. 그런 업체를 이제 등록 사업자라고 합니다. 등록 사업자. 그래서 이런 이자들 말고도 많은데 이자들까지를 우리가 민간 사업 시행자라고 하는 거죠. 민간 사업 시행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는 그 중에 이제 조합이 나온다는 거예요. 조합. 조합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조합은 이제 민간 사업 시행자다. 민간 사업 시행자. 도시 개발을 이제 땅 파고 이제 건물 지어주겠다. 땅 평평하게 만들고 건물 싹 올려주겠다. 이제 조합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조합 관련해가지고 이제 크게 보시면 되는데, 조합 관련해서요. 일단 조합을 이제 만들려면 조합 설립, 인가를 먼저 받아야 됩니다. 조합 설립에 대해서 자, 인가를 받아야 돼요. 근데 조합 설립에 대해서 인가를 받으려면 토지 소유자 7인 이상이 모여가지고요. 7명 이상이에요. 토지 소유자 7인 이상이 모여서 정관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합의 정관, 조합의 목적을 이렇게 우리가 어떤 그 단체를 만들 때 이제 우리 이 단체의 목적은 뭐고 뭐를 위해서 한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기재한 사항, 이제 정관이죠. 정관. 민법에서 배우시죠. 그래서 토지 소유자 7명 이상 모여서 이제 정관을 작성하고요. 그리고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지정권자의 인가죠. 인가.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 자, 인가를 받는데 그러면 두 번째 지금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을 때 또 이제 이게 민간이니까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동의 요건,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이제 동의 요건이 발생하는데 도시개발법에서는 면적 3분의 2 그리고 총수 2분의 1입니다. 아까 도시개발 구역에 대해서만 우리가 지정 제한할 때 그때만 이제 총수가 빠진 면적만 나왔었죠. 그거 빼고 나머지는 다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이에요. 그래서 이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을 때에도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면적 3분의 2 이상, 면적 3분의 2 이상, 그리고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라. 자, 이런 요건이 나와 있죠.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조합을 구성할 수 있는 이 조합원은 누가 되느냐? 자, 조합원은 토지 소유자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 아까 여기 7명 이상이 모여서 정관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이제 조합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위에서 이제 인가를 받았다면,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았다면, 인가를 받고 30일 내 등기해야 됩니다. 자, 등기를 해야 된다. 30일 내 등기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교재 보시면 필수기관이 나오고요. 임의기관이 나와요. 필수기관, 임의기관 해가지고 필수기관은 총회. 자, 모든 구성원이 다 모여야 되는 이제 총회. 그리고 임의기관은 이제 대의기관 해서 대의기관 해가지고 50인 이상 대위원회죠. 대의원회. 자, 50인 이상인 경우에 자, 둘 수 있는 뭐 임의적 기관 해서 대의원회 해서 이렇게 두 가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이제 볼게요. 요거는 그냥 요 파트는 단순 파트예요. 그래서 읽어보시고 외우시면 되는데 60페이지 먼저 볼게요. 거기 3번에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위에 그 색깔 친데 거기 밑에 보면 양가로 1번의 시행자 지정이에요. 박스 위에.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는 자,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그래서 시행자가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지정권자가 지정한다는 겁니다.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아까 도시개발 그 구역의 계획의 수립권자 그리고 구역의 그 지정권자가 있었죠. 그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자, 그리고 밑에 보면 전부 황지 방식의 시행자 그랬는데 자, 원칙은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 무슨 말이냐? 지금 여기서 우리 사업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이 이제 그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어요. 이자들이 만약에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려면 우리 시행 방식이 수용 사용 방식이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환지 방식이었잖아요. 그러면 수용은 돈 주고 토지 소유권을 얻는 거죠. 사버리는 거죠. 그런데 사실 그 지역에 살고 있는 토지 소유자가 그 지역 전체를 살 수 있는 돈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자들의 토지 소유자들이 이 7인 이상이 모여서 조합을 꾸려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는 있다라고는 하지만 그 지역 전체를 다 살 만큼 그만큼은 돈이 없을 거예요. 따라서 이자들이 할 때는 사업 시행할 때는 환지 방식에 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환지 방식. 자, 그래서 밑에 보면 양가로 2번이요. 전부 환지 방식의 시행자라고 해서 원칙은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은 자, 환지 방식으로 시행한다. 이렇게 보시고요. 61페이지 가세요. 61페이지 가시면 자, 밑에 양가로 4번에서 조합 설립에 인가해가지고 기억이요.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해서 지정권자에게 인가를 받아야 된다. 자, 니은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도 인가를 받아야 된다. 인가를 받아야 된다. 자, 됐고요. 밑에 보시면 인가 신청 시 동의 사안이 있어요. 자, 인가를 신청할 때 동의 요건. 거기 보면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플러스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요건으로 한다. 그래서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이상. 그리고 토지 면적을 산정할 때는 북공유지를 포함한다. 자, 그래서 요것도 하나 보세요. 토지의 면적, 여기 뭐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그리고 총수 2분의 1 이상인데 요 면적을 산정할 때는 당연히 북공유지를 포함한다. 아까 이제 기억 한번 더듬어 보시면 도시개발 사업에서 면적을 산정할 때는 다 북공유지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개발 자체를 쉽게 해주기 위해서 북공유지를 마찬가지로 포함합니다. 자, 북공유지를 포함해서 산정한다. 그거 하나 보시고요. 밑에 나번이요. 공유하는 경우에 대표 공유자 1명. 자, 토지를 지금 수인이 공유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 민법 원리 그대로죠. 그래서 대표 공유자 1명이 이제 토지의 소유자라고 본다라고 한다는 거죠. 여러 명이 이제 토지를 지분 범위로 갖고 있다면 1명만 토지의 소유권자로 보겠다. 이런 얘기죠. 자, 그리고 밑에 가시면 조합의 3번에 조합의 법인격 나와 있어요. 자, 거기 니은이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자, 설립 등기를 하여야 된다. 자, 밑에요. 조합원 자격이요. 기억. 조합원의 자격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로 한다. 토지 소유자.
자, 그리고 니은 보시면, 자, 조합원의 권리 및 의무인데, 보유 토지의 면적과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 평등한 의결권. 그래서 뭐, 땅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의결권을 뭐 더 주거나, 뭐 빼거나, 뭐 이런 거 없습니다. 자, 넘어가세요. 넘어가시면 62페이지 가세요. 자, 거기, 5번이요. 조합의 임원에서 기업. 조합에는 조합장 1명, 이사, 감사의 임원을 둔다. 자, 그래서 지금 임원이 세 종류예요. 임원의 종류는 세 가지입니다. 조합장이 있고요. 이사가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가 있어요. 그래서 조합장 1명, 이사, 감사의 임원을 둔다. 그래서 임원의 종류는 세 가지다. 니은이요. 조합의 임원은 의결권을 가진 조합이어야 하고, 자, 총회에서 선임한다. 그래서 거기 보면 뭐 대의원회에서 선임한다 이렇게 나오면 당연히 틀리는 거예요. 조합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하는 겁니다. 조합원들 다 모인 게 총회예요. 총회는 좀 필수 기관입니다. 자, 밑에 보시면 자, 그 디귿 볼까요? 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의 다른 임원이나 직원을 겸할 수 없고, 임원이 다른 조합의 그 임원을 겸할 수 없다는 것이지 직원은 아닙니다. 그렇죠? 조합의 임원만 다른 조합의 임원이나 직원을 겸할 수가 없고요. 조합의 그 주어가 조합의 직원은 뭐 다른 조합의 임원이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임원이 못한다는 겁니다. 조합의 임원이 다른 조합의 임원이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그래서 조합의 임원은 임원 동그라미 하나 해놓으세요. 자, 그리고요 밑에 밑에 내려가시면 거기 혹시 읽으시다가 뭐 중요한 건 아닌데요. 미음에서 다 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뭐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에 있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뭐 이런 건데 금고를 가끔 물어보세요. 금고는 강제 노역이 부과되지 않는 징역 사유를 말합니다. 이게 시험에 안 나오는데 그냥 상식적으로 우리가 징역을 부과받는다라고 하면 강제 노역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빵에가 있는 사람들은 일합니다. 강제 노역이 들어가 있는 건데요. 금고라고 하는 거는 강제 노역은 없어요. 일을 안 시킵니다. 이거는 강제 노역이 부과되지 않는 징역 사유를 우리가 금고라고 하고요. 1개월 이상 30년 이하의 기간으로 부과할 수가 있어요. 그냥 네. 시험에 안 나와요. 자, 가본 보시면 의결권을 그 맨 밑에 가본이요.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수가 50인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그 밑에 줄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그래서 임의적이에요. 대의원회는 임의적 기관입니다. 두어야 한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이거는 자, 둘 수 있답니다. 둘 수 있다. 자, 그리고 63페이지 갈게요. 63페이지 가시면 자, 대의원회를 보시면 거기 맨 위에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다. 그래서 대의원회가 할 수 없는 게 나왔어요. 대의원회가 할 수 없는데 거기 1, 2, 3, 4, 5번 외우셔야 돼요. 첫 번째 보면 정관의 변경, 환지계획의 작성, 세 번째 개발계획의 수립, 그리고 네 번째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 다섯 번째 조합 임원에 선임해가지고 요 다섯 가지는 대의원회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두 문자 따서 그냥 외우세요. 정관의 변경에서 정, 두 번째 환지계획에서 환, 세 번째 개발계획 개, 네 번째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에서 해, 다섯 번째 조합 임원에서 임 하셔가지고 자, 개정안을 해임했다. 그냥 그렇게 기억하세요. 정환이가 개 같은 역할을 해서 해임했다. 그냥 그렇게 기억을 하세요. 네. 네. 아니, 그냥 시험 보시고 잃어버리시면 돼요. 자, 그래서, 네. 아니, 저도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예, 그냥 기억나시면 되죠. 네. 시험장에서 이렇게 딱 나오면 아마 탁 칠 거예요. 그렇지. 이러면서 막, 예. 지금은 웃으시지만, 네. 시험장에 가셔서 유레카를 하실 거예요. 유레카. 자, 그 63페이지 밑에 볼게요. 실시계획 보시면 양가로 1번에 실시계획의 작성이 있어요. 자, 시행자가 언제나 어떤 법이든지 실시계획은 시행자가 작성합니다. 시행자가, 뭐 지정권자가 작성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 실시계획의 작성인데 시행자는 자, 그 끝에 밑줄 긋은 거 개발계획에 맞게 작성한다. 맞고요. 두 번째, 지구단위 계획이 포함되어야 된다. 우리 계획 가운데 가장 작은 게 지구단위 계획이에요. 그래서 특정한 지역을 개발시킨다. 집중적으로 개발하자라고 하는 게 지구단위 계획이었죠.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야 된다. 지금 도시개발법 안에 지구단위 계획은 당연히 포함되어야 된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실시계획 안에는 이게 구체적인 도면화 작업인데 설계 도서, 도면인 거죠. 그리고 거기에 자금계획,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시행기간 이런 것들을 이제 시방서라 그래요. 시방서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첨부돼야 된다. 뭐 이런 거고요. 넘어가시면 돼요. 넘어가시면 되고 64페이지 갈게요. 실시계획에 대해서 고시를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작업합니다. 이렇게 바뀝니다. 라고 해서 실시계획, 고시를 하게 되는데 고시의 효과요. 3번 거기 보면
그 동그라미 1번.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자, 그 밑에 줄여.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실시계획 고시의 효과가 나와 있어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자, 우리 모든 것이 지금까지 했던 모든 법들이 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됐고요. 밑에 3번에서 동그라미 3번. 인허가 등의 의제가 있어요. 기억이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오늘 기출문제 이런 거하고 또 유사한 법이 나왔어요. 그렇죠? 국회법에서도. 근데 도시개발법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지문에서 혹시 기억나세요?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또 개별적으로 허가받을 필요 없다. 뭐 이런 지문 나왔잖아요. 지문 나중에 한번 보세요. 문제가 한 10번 이후에 11번인가? 번호 생각 안 나는데 아무튼 그 뒤에 있었죠. 그래서 그 얘기가 이게 도시개발법에도 똑같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그리고 니은 보시면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에 자 인허가 등의 고시를 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또 개별적으로 따로 고시하거나 이럴 필요 없다. 그래서 실시계획을 고시했을 때의 효과, 기억, 니은 이렇게까지 보시면 되고요. 시행 방식은 뭐 수용, 환지, 혼용 이렇게 있는데 자 아까 우리 거기 수용, 사용 요거 하나 볼까요? 거기 보시면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이 필요한 경우. 자, 그래서 금전으로 다 매수를 한 다음에 다 싹 내쫓고 토지 새로 만들고 건축물 새로 짓는 겁니다. 이게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이고요. 그래서 소유권의 이전이 이루어지는 거죠. 환지는 소유권은 그대로 내버려 두고 그리고 이제 그 사업 시행자가 들어가서 개발하고 토지로 교환하는 방식이었죠. 그래서 점 하나 거의 밑줄 긋은 거예요. 대지로서의 뭐 효용 증진과 공공시설 정비를 위해서 토지의 교환. 자, 이 정도 하나 보세요. 토지를 교환시켜주는 방식이다. 이 정도 하나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6페이지 가시면 수용 또는 사용 방식 해가지고 이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볼 게 수용 또는 사용 방식입니다. 아까 그 사업 시행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었죠. 지금부터 할 거는요. 이제 사업 시행 방식이에요. 좀 전에 이거 하기 전에 좀 전에 살펴본 게 이게 조합이잖아요. 그러면 조합 문제가 나오면 지금까지 봤던 내용을 크게 낸단 말이에요. 크게. 그러니까 조합 한 문제 이렇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이렇게 크게 보세요. 자, 이제부터 이제 사업 시행 방식을 하는데 사업 시행 방식. 도시개발 사업을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봤던 게 첫 번째가 이제 수용, 사용 방식이 있었고요. 두 번째가 환지 방식이 있습니다. 자, 환지 방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수용, 사용이라고 하는 거는 토지 그 개발 사업 시행자가 전체를 다 매수하는 거죠. 돈 주고 사가지고 소유권의 이전이 일어나요. 그래서 사업 시행자가 싹 밀어버리고 새로 건축물 딱 올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수용, 사용 방식이고 환지 방식이라고 하는 거는 지가가 비싸니까 땅값이 비싸니까 매수를 못해요. 매수를 못하니까 일단 들어가서 개발시켜줍니다. 개발시켜 놓고 나서 그 다음에 토지로 교환하는 방식이었죠. 그것도 이제 환지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크게 나와요. 크게 나오는데, 수용, 사용 방식을 먼저 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사업 시행 방식 가운데, 수용.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논점은 6가지가 나오죠. 6가지. 그래서 두 문자 따서 처음 기억하셔야 되는데, 뭐였죠? 자, 수용, 사용한다. 라고 하는 건데 사업 시행자가 첫 번째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수용, 사용 방식에 따를 때. 자, 토지를 수용, 사용할 수 있다. 두 번째는 한번 쭉 써볼까요? 논점이 뭐가 되는지. 수용, 사용할 수 있다. 두 번째는 토지 상환 채권이 문제가 되죠. 토지 상환 채권. 세 번째는 뭐예요? 선수금이 발생한다. 네 번째는 원형지. 그렇죠. 원형지를 공급할 수 있다. 누가?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지금 다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지금 수용, 사용 방식 할 때 뭐 할 수 있는지 그거 지금 보는 거예요. 근데 6가지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자, 다섯 번째는 자, 그렇죠. 이주 대책. 네, 이주 대책을 수립해야 되고요. 이거 수립해야 되고요. 여섯 번째. 자, 이제는 이제 공급이에요. 그래서 공급 계획. 우리가 지금 살펴볼 게 지금 수용, 사용 방식에 따를 때 지금 토지 개발 사업 시행자가 할 수 있는 게 이제 6가지. 해야 되거나 할 수 있는 게 이제 6가지가 나온다. 그래서 6가지를 지금부터 이제 보실 거예요. 6가지. 자, 첫 번째 먼저 볼게요. 수용, 사용할 수 있다. 토지 개발 사업 시행자죠. 사업 시행자는
도시개발구역. 사업 시행자는 도시개발구역 내의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당연한 거죠. 사업 시행자가 토지에 해당 토지를 수용하거나 아니면 들어가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업 시행자가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자, 이때 민간 또 마찬가지로 우리 지금 도시개발법 하고 있는데 민간 사업 시행자라면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토지 소유자의 자,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동의를 받는데 동의 받을 때 수용하고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그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동의 요건이 있죠. 뭐예요? 두 가지죠. 면적 3분의 2 이상 그리고 전체 구성원 총수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고 수용하거나 사용하시오라고 했어요. 수용하거나 사용하라. 그러면 여기서 과연 어떤 게 문제가 될까요? 지금 남의 땅에 대해서 들어가서 일단 사용하거나 또는 그 자체를 그냥 수용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수용하는데 그러면 남의 땅을 빼앗는다라고 하는 건데 토지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남의 땅 보상해주고 들어가야 그 다음에 뭐 저 땅을 개발하거나 뭐 아무튼 저 땅을 평평하게 만들고 건물 올리고 뭐 이런 거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용 사용 단계에서 문제되는 거는 토지 보상입니다. 자, 이 수용 사용 단계에서 토지 보상이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토지 보상이 이루어지려면 토지 보상법이 적용되겠죠. 이른바 토지 보상법이 적용이 돼야 되는데 자. 이 토지보상법을 뭐라 그래요? 지난 시간에 무슨 법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공시법. 공시법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서 이거 공시법이라고 하죠. 다시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게 공시법이에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게 토지보상법이에요. 토지보상법. 그래서 이게 토지보상법이 이제 선행이 돼야 된다는 거죠.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일단 토지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토지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라고 하는 토지보상. 그리고 이제 공시법이 이제 적용이 된다. 그리고 여기에, 세부 목록 고시라는 것도 이제 가끔 나오는데, 자, 세부 목록 고시. 토지를 수용하고 사용하게 되면서 세부 목록, 이렇게 진행할 거다. 그래서 뭐 이렇게 그 토지에 대한 어떤 명단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세부 목록이라고 해요. 수용하게 되면서 이런 절차를 할 거다라고 하는 게 세부 목록인데 이 세부 목록을 고시하게 되면 자, 지금 그 사업 인정. 요거는 이제 사업이 바로 인정되고요. 그리고 사업에 대해서 고시가 있는 것으로 의제가 된다고 봅니다. 의제가 된다라고 봐요. 도시개발 사업이 바로 세부 목록을 고시하는 순간 도시개발 사업이 인정되고 그리고 그거를 외부에 공표한 것으로 고시한 것으로 의제가 됩니다. 의제. 자, 그래서 세부 목록이 2단계에서 이제 나올 수가 있어요. 2단계에서 나올 수가 있다. 자, 이제 두 번째 볼 거는 이제 토지 상환 채권이죠. 토지 상환 채권. 지금 단계가 이제 수용 사용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일단의 토지가 있는데 이게 지덩이 같은 엉망 땅인 거잖아요. 엉망 땅인 건데 요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10억짜리 땅인데 이 10억짜리 땅을 이제 다 매수를 해가지고 매수를 해서 사업 시행자가 돈을 주고 이제 산다는 얘기죠. 그래서 토지 소유권을 확보해가지고 이 땅을 이제 예쁜 땅으로 이렇게 길도 나 있고 예쁜 땅으로 이렇게 바꿔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가를 20억짜리 땅으로 올려놓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수용, 사용 방식인데 그러려면 여기 토지 소유권을 매수하는 거니까 금전으로 지급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예외적으로 금전이 아닌 나중에 토지로 대신 주겠습니다라고 하는 토지 상환에 대한 채권을 원래 토지 소유자에게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원래 토지 소유자에게 돈으로 줘야 되는데 돈으로 주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리고 개발시켜야 되는데 돈이 아니고 나중에 이거 잘 만들어 놓은 다음에 토지로 내가 대신 돌려줄게 이것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토지 상환 채권이에요. 토지로 토지를 돌려주겠다라고 하는 문서가 토지 상환 채권이에요. 토지 상환 채권. 그래서 사업 시행자가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 시행자가 토지 상환 채권으로 발행할 수 원래는 돈 주고 내보내야 되잖아요. 내보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 토지 상환 채권을 대신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만 되느냐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원해야 돼요. 나 이 지역에 대대로 살러 왔는데 나 이 지역에 떠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나중에 다시 토지로 주세요. 토지로 돌려주세요. 이것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 사업 시행자가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여야 되고요. 자, 그리고 매수 대금의 그럼 전부냐? 아니요. 매수 대금의 일부에 대해서 일부예요.
매수 대금의 일부에 대해서만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돈으로 주고 조금 부분에 대해서 내가 나중에 토지로 줄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줄 수 있다는 거죠. 매수 대금의 일부에 대해서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토지 상환 채권의 이제 발행 규모. 이거 쓸 데가 없네. 자, 토지 상환 채권의 이제 발행 규모를 봐야 되는데, 발행 규모는 얼마죠? 분양될 것에 몇 분의 얼마를 초과하면 안 돼요? 그렇죠. 분양될 것에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분양될 것에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지금 그 일단의 토지를 다 정리를 하고 또는 그 위에 건축물이 올라가 있으면 토지나 건축물을 이렇게 분양 대신해 준다는 거예요. 그걸 넘겨준다는 거예요. 그걸 넘겨주는데 그 발행 규모가 매수 대금의 일부에 대해서 분양하는 거니까 그 채권을 넘겨주는 거니까 분양될 것의 전체 그 발행 규모는 분양될 건축물이나 토지에 대해서 그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초과할 수 없다. 그리고 이 토지 상환 채권이라고 하는 거는 기명식 채권이죠. 채권에 이름이 써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채권에 이름이 써 있는데도 양도가 또 가능합니다. 원래 채권에 이름이 써 있으면 안 되죠. 무기명 채권 같은 경우가 양도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기명식 채권. 이 토지를 뭐 예를 들어서 갑에게 준다. 이 토지를 을에게 준다. 이렇게 이름이 써 있다는 거예요. 채권 자체가. 근데도 양도가 됩니다. 양도가 돼요. 기명식 채권인데도 불구하고 양도가 된다. 양도가 된다. 자, 그리고 이 하나 더 볼까요? 민간 사업 시행자가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죠. 두 가지. 뭐예요? 첫 번째는 지급 보증이 필요합니다. 지급 보증을 받고요. 그리고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지급 보증을 받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 그래서 보증도 받고 승인도 받으라. 그래서 결과적으로 토지 상환 채권 발행할 수 있다. 발행할 수 있다. 매수 대금의 일부에 대해서 발행한다. 이거 보시고요. 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선수금이에요. 선수금은 뭐였죠? 내용이? 선수금. 자, 사업 시행자는 지금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예요.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개발되지 않은 상태의 토지를 너무 쓰니까 길다. 자, 개발되지 않은 상태의 토지를 매각하고 그 비용을 받을 수가 있죠. 이 비용을 선수금이라고 합니다.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개발되지 않은 상태의 토지를 매각해요. 매각하고 그 돈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 돈을 선수금이라고 하죠. 그리고 자, 선수금이라고 해요. 그러면 선수금을 받는다. 개발되지 않은 상태의 토지. 그러니까 처음에 자기가 사업 시행자가 토지를 이제 매수를 하는 거죠. 매수를 해놓고 일정 부분을 이제 개발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개발되지 않은 상태의 토지를 매각할 수 있다. 근데 막 파는 게 아니라 매각하는 경우에도 또 뭐예요?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라.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선수금을 받을 때 개발되지 않은 상태의 토지를 매각하는 건데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고 매각하시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형지가 나왔어요. 원형지는 뭡니까? 여기 위에서 선수금을 받을 때 개발되지 않은 상태의 토지를 매각한다 그랬는데 개발되지 않은 상태의 토지가 원형지죠. 이게 원형지예요. 원형지. 그러니까 저희가 원래 토지 엉망 땅을 막 샀어요. 매수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사놓고서 제3자한테 이제 팔을 수가 있다. 똑같은 얘기죠. 그때 받는 돈이 선수금이고, 그래서 원형지를 제3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원형지를 공급할 때 제한이 있어요. 자기가 내가 이만큼 땅을 다 매수를 했으니 이걸 전체를 내가 원형지를 제3자한테 넘기느냐, 그러지는 못하고요. 원형지를 공급할 때, 그러니까 원형지를 파는 거죠. 원형지를 매각할 때는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1의 범위, 자,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1 이내에서, 자, 3분의 1 이내에서 원형지를 매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지금 원형지는 3분의 1이죠. 원형지는 3분의 1이에요. 아까 여기 얘는요. 상환채권은 2분의 1입니다. 2분의 1.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장난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우셔야죠. 원형지.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1 이내 범위 내에서 원형지 매각할 수 있다. 그러면 시험에 또 나오는 게 이거 1번이라고 보면 2번은 원형지 공급 대상이 있어요. 원형지에 대해서 원형지를 이제 공급받는 자, 원형지 공급받는 자, 공급 대상자. 원형지를 도대체 누가 사가느냐? 이거죠. 원형지 공급 대상자는 국가가 사갑니다. 또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뭐 지방 공사도 되고요. 자, 그리고 학교 있죠? 학교나 공장 부지, 학교나 공장 부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원형지를 사가는 자들이 있어요. 학교나 공장 부지 사용하기 위해서 원형지를 사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자들을 원형지 공급 대상자라 그래요. 근데 학교나 공장 부지로 이 땅을 원형지를 사가려면 이 값이 좀 싸게 사가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경쟁 입찰 방식에 의해요. 경쟁 입찰. 이 두 가지는. 나머지는 수의계약 방식이에요. 수의계약 방식인데 학교나 공장 부지는 경쟁 입찰 방식에 의한다. 요거. 그래서 요거는 기억하세요. 학교나 공장 부지로 사용하기 위할 때는 이제 경쟁 입찰 방식에 의한다. 자, 그렇게 됐고요. 다섯 번째가 이제 이주 대책이죠. 이주 대책은 뭐예요? 지금 토지의 수용, 사용으로 인해서 요 이주 대책이요. 생활 근거지를 상실한 자. 쫓겨나가는 거잖아요. 매수당했으니까. 생활 근거지를 상실한 자가 있는데 이 자들을 위해서 사업 시행자는 이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니까 생활 근거지를 상실한 자를 위해서 이주 대책을 수립하시오라고 하는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섯 번째 이제 공급 계획 있죠. 공급 계획. 자, 이러면 싹 다 내쫓고서 이제 토지도 예쁘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토지도 예쁘게 만들어 놓고 그 위에 들어갈 건축물도 이제 몇 개 지어 놨어요. 그래서 예쁘게 마련했어요. 예쁘게 마련했으면 토지를 이제 공급하는 건데 자, 토지를 공급합니다. 그러면 토지도 지금 아주 뭐 건물을 지을 수 있게 아주 예쁜 반듯반듯한 토지가 나오고요. 건축물 같은 경우도 이제 예쁘게 완성이 됐어요. 이렇게 되면 저 완성이 된 거니까 경쟁 입찰 방식에 의하겠죠. 그래서 공급 계획은 이제 경쟁 입찰 방식에 의합니다. 공급을 할 때는 경쟁 입찰 방식에 의한다. 근데 예외적으로 몇 가지의 경우에는 추천 방식에 의한다는 거예요. 추천 방식. 그러니까 추천 방식을 또 기억하셔야 되겠죠. 추천 방식에 의해서 공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추첨에 의해서 공급되는 경우. 자, 공공주의 단임은 추첨에 의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첫 번째 공은 공장용지예요. 공장용지. 두 번째 공은 공공택지입니다. 공공부문이 개발하는 토지를 공공택지라고 하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자, 공장용지, 공공택지, 그리고 주택개발. 주택개발 책에는 주택건설이 나왔죠. 주택건설용지, 그리고 다는 단독주택, 그리고 임은 임대주택 건설용지. 해서 이렇게 5가지가 있어요. 5가지. 그래서 공공주 단임은 추천 방식에 의한다라고 기억하세요. 추천 방식. 여기 그 주택건설용지 같은 경우에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죠. 국민주택 규모라고 하는 거는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단독주택 용지는 자 330제곱미터 이하를 말하는 거고, 자 임대주택 건설 용지 해가지고 이렇게 공공주 단임의 경우에는 추천 방식에 의한다. 그래서 크게 논점이 이제 6가지예요. 6가지. 자, 그러면 65페이지 보실게요. 65페이지. 요거 외우실 때, 자, 두 문자 따서 외우세요. 수토는, 자, 선원이가 공급한다. 자, 그렇게 해서 수토는 선원이가 공급한다. 그냥 그렇게 기억하시고요. 자, 이게 수용 방식에서 지금 공부를 이제 좀 나중에 하시면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지? 이게 정비법에서 나오는 단어인가? 뭐 이런 단어 이렇게 막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냥 아예 외우세요. 자, 수토는 선원이가 공급한다 라고 했는데, 자, 이거는 도시개발법에서 나오는 겁니다. 도시개발법에서 사용 방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사용 방식에서 수토는 선원이가 공급한다 라고 해서 외우시고, 자, 65페이지 볼게요. 첫 번째 보면 1번, 양가로 1번이요.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해가지고 나오는데요. 자, 1번, 시행자는, 자,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수용, 사용 당연히 할 수 있죠. 이때 민간사업 시행자의 경우에는, 자, 면적 3분의 2 이상, 그리고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라.
자, 그리고 거기 3번에 공치법, 보상을 따른다. 이게 토지보상법이라고 그랬죠? 거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공치법이에요. 공치법. 이게 토지보상법이라고 했습니다. 토지보상법. 토지보상법 준용한다. 남의 거 수용하고 남의 거 사용하려면 보상해주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공치법을 준용한다. 준용은 이제 뭐 그 법을 따른다 이런 얘기고요. 거기 보면 자 여기 세부 목록 나왔네요. 세부 목록을 고시한 경우에는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자 세부 목록을 고시하게 되면 아 사업이 이제 시작되는구나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자 넘어가면 밑에 2번에 자 토지 상환 채권 두 번째 나왔습니다. 시행자는 원래 현금으로 다 매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매수 대금의 일부에 대해서 자 일부 체크하시고요. 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 건축물을 상환하는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나중에 내가 여기 예쁘게 땅 정제하고 예쁘게 건물 지으면 그걸로 줄게 라고 하는 문서를 받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토지 상환 채권입니다. 발행 규모는 자 분양될 것에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어야 된다. 초과. 자, 민간 사업 시행자는 아까 지급 보증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시행자는 이때 어때요?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렇다면 지금 민간 사업 시행자는 두 가지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급 보증하고 그리고 지정권자의 승인 두 가지 다 받아야 됩니다. 민간 사업 시행자의 경우에는 자, 공공은 지급 보증 받을 필요가 없어요. 공공 사업 시행자는 그러면 공공 사업 시행자 같은 경우는 이 발행 채권을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하려면 지정권자의 승인은 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하지만 민간 사업 시행자의 경우에는 지급 보증 여기 약간 어디 갔어? 안 써놨나요? 아 여기 있다. 민간 사업 시행자는 지급 보증과 지정권자의 승인을 한꺼번에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가 필요하다. 자 그리고 김영식 증권으로 한다. 이름이 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지, 이 건물은 누구한테 줍니다. 라고 하는 그런 그 증권이 있다는 거고요. 뭐 이유로 넘어가셔도 되고요. 자 66페이지 7번 보시면 7번 이건 별표하시고 좀 기억하세요. 최근에 지문에 좀 나오기 시작했어요. 7번 토지 상환 채권을 이전하는 경우 그러니까 채권이니까 제3자한테 넘길 수가 있죠. 나중에 그러니까 채권자가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내 땅이 여기 수용됐는데 내가 나중에 여기 그 채권을 받았거든. 그런데 이제 건물이나 뭐 이렇게 토지나 이런 것들이 완성이 되면 나한테 다시 돌려줄 거야 라고 해서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제3자가 그걸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3자한테 넘길 수가 있습니다. 자, 토지 상환 채권을 이전하는 경우 취득자는 성명과 주소를 토지 상환 채권 원부 동그라미 하시고요. 원부에 기재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하며 자, 취득자입니다. 취득자가 이제 왜냐면 여기 김영식 채권이니까 지금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건축물과 토지를 완성한 다음에 지금 예를 들어서 갑에게 넘겨주겠습니다. 김영식 채권이니까 이 토지하고 이 건축물을 갑에게 넘겨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써있는 게 이제 김영식 채권이잖아요. 근데 이 채권을 을이라는 자가 이제 샀다는 거예요. 채권을 얘가 매수했어요. 을이 채권을 매수한 경우에 자, 토지 매수인이 이 채권 매수인이 이 채권에는 지금 갑이라고 써 있으니까 얘가 을이 제3자한테 만약에 어떤 이 채권 때문에 분쟁 관계가 있다. 그래서 제3자한테 대응하려면 얘 이름이 원부에 기재가 돼야 된다. 채권을 발행한 그 원부에 기재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토지상환 채권을 이전하는 경우 취득자는 을이죠. 을. 지금 성명과 주소를 토지상환 채권 원부에 기재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하며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기재되지 않으면 밑에 줄 제3자에게 대응하지 못한다. 3자에게. 그래서 원부입니다. 원부. 여기 보면 성명과 주소가 뭐 시험지에 나온 거는 성명과 주소를 토지상환 채권에 기재하여야 하며 당연히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원부에 기재가 돼야 됩니다. 채권 발행했다라고 하는 그 원래 문서 원부에 기재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자 됐고요. 이주 대책.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제공으로 생활의 근거지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대해서 이주 대책증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나왔고요. 선수금형. 아까 자, 시행자는 조성토지 등과 토지개발 사업으로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 원형지죠? 원형지를 자,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해당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이때 선수금을 받을 때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승인을 받아야 된다. 자, 그리고 넘어가고요. 원형지 공급과 개발이 있죠. 자, 저 첫 줄 끝에, 1번 끝에요.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원형지를 공급해서 개발할 수 있다. 자, 시행자가 개발하게 할 수 있다죠. 원형지를 공급하여. 그러니까 시행자가 지금 팔아먹는 거예요. 원형지를 공급하여 개발하게 할 수 있다. 승인을 받아서 공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원형지에 공급될 수 있는 원형지의 면적은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1 이내로 한다. 이내. 자, 그리고 공급받는 자. 이게 공급 대상자예요. 원형지 공급받는 자.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이게 다 공공이죠. 자, 공공입니다. 넘어가시면 되는데 원형지 개발자의 선정 방법. 자, 수입계약. 원칙은 수익계약.
자, 수의 계약인데 예외적으로 입찰 방식. 그래서 거기 외우세요. 예외에서 입찰 방식, 경쟁 입찰의 방식인데 학교나 공장 부지로 직접 사용하려는 자. 그렇죠? 이자들. 여기 아까 학교, 공장 부지로 사용하는 건 경쟁 입찰 방식에 따른다. 경쟁 입찰. 이거 보시고요. 67페이지 갈게요. 67페이지 가시면 7번에서 원형지 매각 제한 있죠. 자, 원형지를 지금 이거 공공도 살 수 있지만 민간도 사실 살 수가 있잖아요. 학교나 공공부지로 학교나 지금 공장 부지로 사용하려고 하는 자, 이자들이 지금 살 수가 있는데, 자, 원형지 개발자는 그러면 이자가 이제 원형지 공급 받았어요. 그러면 원형지 개발자가 되는 건데, 원형지 개발자는 10년 범위 내에서 다음의 기간 중 먼저 끝나는 기간 안에는 원형지를 매각할 수 없다. 매각할 수 없다. 다만 국가나 지자체는 원형지를 산 다음에도 10년의 범위 내에서 매각할 수 있다. 그래서 원형지 개발자라고 하는 게 지금 원형지 아까 공급 대상자를 말합니다. 원형지 공급받은 자, 공급 대상자 있잖아요. 이자들을 원형지 개발자라고 지칭을 한 거고요. 자, 이자들은 지금 10년의 범위 내에서 매각 안 되는데 지금 국가나 지자체는 제외가 된다. 자, 넘어가시면 6번의 맨 밑에, 자, 조성토지 등에 공급해가지고 거기 2번이요. 시행자는 실시계획, 자, 지구단위 계획에 따라 공급해야 된다. 그래서 실시계획에 부합해야 된다. 요거 하나만 좀 추가하실까요? 자, 공급계획. 자, 이 공급을 할 때는 실시계획에 부합해야 된다. 요거 하나 추가해서 더 기억하시고요. 실시 계획에 따라서 만약에 그 지역에 지구단위 계획이 들어가 있다면 지구단위에 맞추어서 자 공급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추첨의 방식 보면 거기 박스가 있죠. 공장용지, 공공택지. 거기 그래서 앞 두 문자 따시면 돼요. 공장용지의 공, 공공택지의 공. 그 다음에 두 번째 주택건설용지의 주. 세 번째 단독주택. 네 번째 거기 임대주택건설용지. 자 거기서 임 체크하시면 자 공공주 단임이죠. 공공주 단임의 경우에는 추첨 동그라미 추첨의 방식으로 한다. 자, 그리고 68페이지 갈게요. 68페이지 가시면 조성토지 등의 가격. 이제 토지를 예쁘게 만들었어요. 예쁘게 만들었으면 사업시행자가 예쁘게 만들었는데 이거를 이제 예쁘게 만들었으니까 감정가격으로 매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원칙 감정가격으로 하는데 예외적으로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싸게 공급하는 거예요. 싸게 공급하는 건데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할 수 있는데 거기 이제 박스 안에 있는 거 밑줄 그은 거는 외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학교, 폐기물 처리시설, 그리고 공공청사, 또 사회복지시설, 네 번째 임대주택, 이렇게 공공복리하고 관계된 시설물들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감정평가 가격 이하로 이제 공급을 하게 됩니다. 학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거고, 폐기물 처리시설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거죠. 공공청사도 마찬가지고, 사회복지시설, 이것도 이제, 복리 측면이니까 다수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그래서 임대주택도 마찬가지고요. 경제적 약자를 위해서 이제 제공되는 거니까 공공복리를 위한다. 그래서 학교, 폐기물, 지금 사회복지시설, 임대주택 외워주세요. 이 네 가지는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한다.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한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요. 환지 방식을 하면 또 한 번 써야 되는데 잠깐 쉬었다가 하실까요? 네,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